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S&P 500 ETF를 꾸준히 팔지 않고 모으며 언젠가 목표 달성률이 100%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죠. 현실적으로 제 자산의 85%가 아파트에 묶여 있다 보니까 이사를 가기 위해서 부동산에 이렇게 내놨는데 4개월쯤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다가 정치적으로도 요즘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러 오는 사람은 있어도 생각처럼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12억이 넘는 고가 아파트인데다가 저 또한 여기서 가격을 더 낮추면은 좀 더 거래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또 이 가격만큼은 지키고 싶은 또 마음 욕심이 있는지라 앞으로도 참 이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우리의 미래죠. 초고령화 시대에 다들 아파트를 이제 최고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라는 자산이 이제 현금으로 바꾸는 그런 황금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도 좋지만 S&P 500 투자에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뿐이죠. 네, 이번 주 S&P 500 주가랑 환율을 좀 살펴봤는데요. S&P 500은 1.47%가 이렇게 올랐고 환율은 거의 보합 상태이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저의 목표 달성률이 이제 플러스였어야 되죠. 하지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직장 생활, 내 아내가 직장 생활 한 15년 정도 했는데 올해는 1년 동안 쉬어가는 해로 삼은 만큼 아내에게 곧 다가올 여행에 사용하라고 250만 원을 여기 S&P 500 투자 계좌에서 인출해서 줬습니다. S&P 500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거는 어차피 1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0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정도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 주 투자일지는 의도된 마이너스 수익률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주 대비 수익률과 수익금 이런 걸 보다 계산하다 보니까 투자 보고서 작성할 때 이제 VO 같은 경우에는 달러 자산이잖아요. 그거를 환율을 고려해가지고 정산을 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엑셀로 자동화해가지고 자동으로 집계를 해놨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게 확실한 사실 하나는 원화 자산보다는 달러 자산이 더 강력하고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계산이 틀린다고 해도 그러려니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차피 저는 ETF를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보유를 하고 ETF를 팔지 않고서는 현금이 없어가지고 생활이 불가능한 시점이 올 때까지 보유하는 게 목표니까 이렇게 계산이 좀 틀리더라도 크게 개의치는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비밀이긴 한데 일일이 오류를 찾는 작업이 귀찮고 해봤자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이 더 늘어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거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이직한 회사로 온 지 한 2달 정도 됐는데 업무에 적응하느라 평일에는 아예 S&P 500 주가 확인은 물론이고 주식 투자 어플조차 실행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봤자 변하는 건 또 아무것도 없고 머릿속만 괜히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저는 이 미국 시총순위 이 그래프를 자주 찾아보는데 보면은 애플 뭐 이렇게 순위는 좀 왔다 갔다 하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뭐 메타, 테슬라, 브로드컴, 버크셔 해서웨이, 뭐 월마트 뭐 이렇게 우리가 익히 아는 기업들이 시총 순위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투자하는 그 일지의 계산이 틀리든지 어쩌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어딘가에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다 쓰는 게 아닌 이상은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S&P 500에 투자하는 것만한 게 없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한 시기에는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일금융권 예금도 그 돈 넣어놔봤자 이자 뭐 2, 3% 많이 높아봐야 그 정도인데 그런 게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예금, 주식 모두 100% 원금의 가치를 보장하는 자산이라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전 챗GPT한테 가끔씩 이렇게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봤고 챗GPT는 무위험 자산 또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거는 미국 국채, 뭐 현금 및 예금, 금, 뭐 일본 엔화 이렇게 이야기 좀 해줬었는데 여기 챗GPT도 말을 해줬듯이 이런 화폐, 예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이제 각국에서 예금보험 제도가 있지만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이 위험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고로 저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미국 채권에 30%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자산은 S&P 500에 70% 투자하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현황을 보면은 예수금 30%는 항상 이제 보유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건 미국 국채로 점점 더 치환이 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6월달 월급부터는 아마도 이제 거의 예수금이 30% 도달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S&P 500을 과감하게 사기보다는 파킹형 ETF, 뭐 CD 금리 그리고 혹은 RP 등의 30% 정도를 계속해서 불입을 하고 나머지 70%는 비율을 맞춰가지고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VO 같은 거를 이제 리밸런싱 하는 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S&P 500이 하락해가지고 현금 비중이 하락하게 되면은 30%를 초과하게 될 테니까 그때는 현금에서 다시 30%를 맞추고 S&P 500을 추가로 매수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에 좀 한 번뿐이지만 이 핀비즈라는 사이트에서 각 종목들 S&P 500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어떻게 주가가 변했는지를 보고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 이번 주는 엔비디아가 딥시크의 어떤 그런 우려감을 해소하고 8%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구글하고 테슬라가 10% 가까이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초록색 계통의 종목들이 많은 걸 보니 대체로 무난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RSI 보조지표를 좀 봐야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RSI 보면 상대 강도 지표인데 이 밑에 30 근처에 와 있으면은 이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주가가 많이 하락한 시점이거든요. 이때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수익 극대화에 좀 도움이 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보조지표는 이미 지나간 차트를 기준으로 이제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좀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지만 현재 시장의 상태를 그냥 가늠하는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주봉상 이렇게 59.3873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50을 넘으면 이제 과매수권이라고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비싼 가격인 건 맞다 생각하고 있고 달러원 환율은 이제 박종훈 그 박사님이 KBS 전 기자분이시죠. 이 3년치 이동평균선을 참고 용도로 쓰면 좋다라고 의견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3년치에 가까워졌을 때 좀 적극적으로 환전하면 좋긴 할 텐데 지금도 이 3년치 이동평균선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율은 높은 수준이다. 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뭐 타이밍을 따져가지고 환전하는 뭐 시점을 정하는 거는 무의미하다 생각되고 그냥 그렇구나 추세가 이렇구나 정도 참고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이런 이야기를 제 기록을 남겨보려고 하는데 한 주간에 회사 다니면서 생활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고민들 그리고 정리했던 것들 이렇게 좀 장표로 마지막 장에 넣어볼까 합니다. 현재 아파트를 팔려고 4개월째 5개월 다 돼가네요. 그렇게 내놓고 있는데 보니까는 저희 단지에 매도 매물은 좀 많아도 역으로 전세 매물은 별로 없더라고요. 전세는 부동산에 확인해 보니까 한두 달이면은 빠진다 그래가지고 정 힘들면은 전세로 가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뭐 이렇게 전세로 내놓기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언제까지 하락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이렇게 뛰어오르는 약간 반등의 시기가 오면은 이제 목표로 했던 그 정도 가격에 팔고 나가자는 걸로 결론을 좀 내리고 있고 전세를 내놨다가 뭐 제때 또 전세 낀 매물들은 매도할 때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매수자가 더 낮은 가격이 깎아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여기는 베드타운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파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S&P 500을 그래서 집을 만약에 팔게 됐을 때 S&P 500에 투자하게 되면은
이게 배당금이 2천을 초과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떻게 피해야 될지 8억 정도만 투자해도 2천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내 명의의 S&P 500 ETF 계좌를 좀 더 운용을 적극적으로 해볼까? 그러면 분명히 4천 정도 이렇게 연간 배당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고 투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잼툴이라는 분 저도 가끔씩 보는데 그 슈드와 QLD로 투자하는 조합의 투자도 좀 좋아 보인다 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대로 해보겠다는 거 아니고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S&P 500에 투자를 하던 중에 이제 드물게 매우 드문 확률로 52주 저가에 도달하면은 그 달에는 원래 뭐 타이거 미국 S&P 500이나 VO를 사던 거를 대신에 이제 2배 ETF 레버리지 ETF인 SSO를 한번 사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투자를 떠나서 제가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 마인드셋으로 다닐 것인가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회사에 있는 쟁쟁한 사람들과 뭐 1대1로 막 이렇게 업무적인 어떤 성과로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제 스스로 업무를 효율화하고 시간을 잡아먹는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가지고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강력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문서 분석하는 작업이나 이런 거를 자동화 시켜가지고 남들보다 항상 회사에 머무르는 시간은 적으면서도 빠른 퇴근을 하면서도 해야 되는 일은 항상 잘 해내는 사람 이미지로 한번 회사 생활을 해볼까?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는 운동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뭐 명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이번 한 주 동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제 S&P 500 투자 일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